기분이다, 오늘 치킨 쏜다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많이 하죠. 아, 너무 많이 한다고? 네. 그런 얘기 뭐 하시면 어떠세요? 살 때는 기분이 좋은데 내가 쏠게 이러면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이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살 때 그 앞에 기분이라는 말을 붙이면 기분이다, 뭘 사주겠다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거 좋은데? 이거 사자. 이것도 안 되나요? 계획적으로 지출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기분이라든지 그 즉시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붙이지 않는 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기분이다 라는 말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기분에 따라서 살 수는 있습니다만 기분이라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이유? 네. 기분이 좋은데 그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간만에 가족들이 모두 퇴근을 일찍 해서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재미난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치킨을 먹으면 더욱더 가족이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를 위해 합당하게 소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기분이다. 치킨 시킬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축구 경기가 있는데 응원하면서 치킨 먹는 건 어때? 엄마 아빠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간단히 치킨을 먹는 게 어때? 이유를 적절하게 들어달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게, 치킨 소비하는 게 좀 더 합당한 소비 패턴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지 그냥 기분에 따라 충동적으로 자꾸 지출하는 그런 습관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 이유를 붙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자. 네, 기분이 아닌 합당한 이유. 네. 그 두 번째, 또 어른들이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있을까요? 네, 이거 은근 정말 많이 쓰는 건데, 중간고사 때 100점 맞으면 엄마가 뭐 휴대폰 바꿔줄게. 엄마가 뭐 요즘에 뭐 포토카드라고 하나요? 포토카드 아이돌 사줄게. 포토카드. 네, 사줄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걸 유인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그때 사실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거든요. 뭐 사줄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하는데 이걸 쓰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를 걸려 있으면 맨 처음에는 욕구가 생겨요. 동기부여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왜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지보다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뭔가 물건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동기부여가 역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없으면 공부를 할 의지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건을 거시면 안 되고, 이런 거에 수단으로 쓰인다고 하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이제 잃게 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이렇게 걸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아이들이 꿈쩍도 안 할 때가 많아요. 뭐라도 하나 걸어야 게임하게 해줄게, 뭐 사줄게, 네가 좋아하는 아이돌 포토카드 뭐 해줄게 해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데 아예 물건을 걸지 않고서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예 걸지 않는다고 하면 또 너무 가혹하니까 돈이라든지 물질을 거는 것보다 뭔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만족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즐거운 시간, 너를 위한 이런 시간을 오늘 마련해 줄게 라든지, 엄마 아빠가 맨날 바빠서 함께 해주지 못했다면 이날만큼은 온종일 너가 좋아하는 걸로 같이 시간을 써줄게 라든지, 즐거운 경험이나 체험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주는 걸로.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냥 무슨 물건을 사줄게라고 하면 그 물건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단기간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진짜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그런 생각, 의미, 이런 걸 빠지면서 돈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지양하는 게 또 좋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물건을 거는 것은 삼가라. 네. 세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네. 넌 학원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이 말인데요. 충분히 대줄 수 있으니까 넌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학원비 신경 쓰. 이 말 사실 할 수 있는 부모 많지 않아요. 그렇긴 해요.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진짜 학원비가 한두 푼 합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또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걱정을 심어주거나 걱정을 심어주지 않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돈에 걱정하는 것과 돈을 모르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돈 걱정과 돈을 아예 모르는 건 다르다? 네네. 돈 걱정을 안 시켜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돈의 개념을 안 알려준다면 이 아이는 지금은 그냥 편하게 공부할지 모르지만 돈 개념 없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아이에게 경제적인 그런 아이로 자라는 것을 막는 길이라는 거죠. 돈 얘기를
어떻게 아이한테 할 수 있죠? 그렇죠. 돈의 네, 개념을 네.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너가 배우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 또 이것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 필요는 없지만 이 학원을 다님으로써 뭐 얻게 되는 거, 또 그 잃게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돈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학학원을 주 몇 회에 20만 원에 다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 20만 원이라는 걸 사실 알려주고 네. 이 돈을 딴 걸 했을 때는 뭘 할 수 있다. 이 정도 예는 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돈의 개념이죠. 사실 돈의 개념이라는 게 재테크와 달라서 우리가 생각하니 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해서 2만 원, 3만 원 불리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정확한 돈의 개념이라는 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들은 포기하게 되는 것들, 이런 기회비용이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내가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냥 돈 걱정을 안 시켜주겠다고 해서 그런 설명을 없이 딱 해버리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또 그걸 쉽게 선택을 버리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돈의 개념을 알려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 이 학원 다니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만큼 소중한 거야. 그런 설명을 할 시간도 전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자칫 너무 학원 다니기 싫은 친구한테 돈 개념 설명하려고 학원 얘기했다가 엄마 나 그래서 안 다닐래. 돈 아까워. 이래 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같이 토론하면서 그럼에도 엄마에 부담을 준다기보다 너에게 소중한 걸 해준다는 개념으로 설명해주면 어떨까. 혹시 최근에 아이와 이런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 있으세요? 돈의 개념을 설명해. 사실 얼마 전에 큰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떤 고민? 그 요즘에 3대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는 교정, 드림렌즈, 성장주사. 그래요? 저는 그 롱패딩 이런. 롱패딩은 거기에 비해 약과예요. 그렇구나.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아이가 키가 조금 더디게 크는 것 같아서 성장주사를 좀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더니 거의 1년에 1,0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2년 정도를 해야 되고. 2,000만 원을 내고 그래도 키를 조금이라도 키우는 게 좋을까? 아니야. 이 돈 너무 비싼데? 그리고 사실상 키가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 이 두 가지 속에서 너무 갈등이 되는데. 그게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크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50% 정도는 3, 4cm 클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70% 정도는 4, 5cm 클 수 있다는데 20, 30%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잠을 충분히 잤거나 운동을 잘해서 컸는지 성장 주사를 맞고 컸는지 그 인과관계도 완전히 명확하게 밝히긴 어려워요. 그냥 어렴풋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건데 그걸로 2,000만 원을 쓰는 게 굉장히 갈등이 되고 이 대부분의 어머니들 그러실 거예요.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키를 크게 도와주는 주사가 있는데 엄청 비싸. 그걸 맞으면 한 60%, 70%는 조금 더 키가 3, 4cm 클 수 있게 도와준대 라고 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비싼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동안 2,000만 원 정도 든대. 라고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 비싼데? 이러는 거예요. 2,000만 원이란 가격을 이제 비싸다는 걸 알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6학년이고 엄마의 대충의 어렴풋이 월급과 뭐 이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2,000만 원이 큰 돈이라는 거 알긴 알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엄마 그거 너무 비싼데? 그거 못 맞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혹시라도 조금 설득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7, 80%면 꽤 높은 확률이잖아. 키가 특히 아주 작은 친구 같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아이가 엄마 근데 7, 80% 확률이면 2, 30%는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 2, 30% 정도면 3분의 1씩 이렇게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를 2,000만 원을 쓴다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돈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설득당했어요. 그런가? 그러면서 2,000만 원 정도 드릴 거면 확률이 100%는 돼야지. 그러면 할 수 있지. 근데 20, 30%의 확률로 실패를 한다면 2,000만 원 드리는 건 너무 낭비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저를 설득을 해서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하다가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 100% 효과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해보니 운동을 부작용도 없고 운동을 했는데 키가 덜 컸다는 보고서도 없고 운동을 했는데 키가 아예 크지 않았다도 없고 그러니까 운동은 안전하면서 키도 도움이 되고 그 외에 정서 발달이나 두뇌나 모든 거에 골고루 네. 좋은 조금 더 크고 싶으면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고 방학 때 농구 수업을 더 들어볼까? 그럼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내 정신적인 건강, 다른 건강까지 다 챙기면서 훨씬 더 효과적이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가 운동을 더 많이 배우는 걸 조금 꺼려 했는데 상대적으로 성장 주사에 비하면 덜 비용이 드는데 훨씬 효과가 좋다고 본인도 느끼니까 그러자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기회 비용을 아는 건 참 중요하다. 저도 약간 역지사지로 아이 눈빛을 보고 2천만 원 그거 왜 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할 때 좀 배울 수 있었어요. 네. 몰라도 돼. 그냥 엄마가 알아서 2천만 원으로 할 거니까 너는 그냥 주사만 잘 맞고 밥만 잘 먹으면 돼. 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이제 돈의 개념을 알았고 그러니까 진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운동을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한테 이 성장 주사가 얼마나 비싼 건지 얼마나 오래 맞아야 되는지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해볼까라고 생각도 했어요. 너무 맞추고 싶은 마음에, 혹하는 마음에. 근데 그랬을 경우 좀 덜 자라거나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거나 뭐 충분히 자지 않거나 이럴 때 제가 부글부글 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돈을 들였는데. 맞아요. 그걸로 뭘 2천만 할 수 원씩이나 들였는데 이런다고 과하게 반응하고 집착할 것 같아서 이 비용은 공개하고 아이한테도 의견을 물어봐야겠다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아이가 명쾌하게 그건 안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야. 와, 이게 맞아요. 하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 이렇게 기회비용에 따른 합리적 선택, 합리적 소비를 가르쳐 주는 게 우선 가장 기본적인 돈의 공부, 돈을 배우는 길이 아닐까 싶네요.